남편을 빌려줄래? 여러분, 살면서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까? 가족보다 더 가깝다고 여겼던 친구, 나의 모든 것을 공유했던 베스트 프렌드에게 삶의 뿌리째 흔들리는 배신을 당한다면 당신은 그 상실감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여기 중국 산시성 지방의 한 오래된 공장에서 싹튼 20년 지기 두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던, 이웃들조차 전생의 자매라고 불렀던 두 사람. 평생 변치 않을 것 같던 그들의 깊은 우정 앞에 돈이라는 날카로운 칼날이 드리워지면서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치정극이 아닙니다. 약 1,800만 원 10만 위안이라는 숫자가 한 남자의 인생, 한 여인의 믿음, 그리고 20년 우정의 가치를 어떻게 산산조각 내버렸는지에 대한 씁쓸하고도 충격적인 실화입니다. 돈의 유혹 앞에서 인간의 욕심은 어디까지 허락될까요? 그리고 그 욕심이 빚어낸 배신의 무게는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충격 실화, 10만 위안의 남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절대 채널을 돌리지 마십시오. 20년 우정의 싹. 만두와 이사. 장미 30대 후반. 아이고, 령령아. 오늘 점심은 또 뭘 싸왔니? 냄새가 아주 공장 식당 맛보다 낫다야. 영영 30대 후반. 별거 없어, 장미야. 어제 남은 고기 만두 몇 개 쪄왔지. 자, 뜨거우니까 조심하고. 김 사장이 오늘따라 잔소리가 심하더라. 속이라도 든든해야지. 내가 있으니 이 팍팍한 공장 생활을 버티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너는 나한테 친구가 아니라 친언니나 다름없어. 어쩜 이렇게 속 깊고 꼼꼼할까? 내가 20살에 산시로 시집와서 얼마나 울었니? 친정은 멀지, 강국은 말 수가 없지. 내가 내 손 잡아주고 이 공장 일 가르쳐주지 않았으면 난 아마 열흘도 못 버텼을 거야. 무슨 말 그리 하니? 내가 장미 너 덕분에 얼마나 웃는데. 혼자 지내는 나한테는 너랑 강국 아저씨랑 너희 애들까지 다 내 가족이나 마찬가지지. 공장이 쉬는 날도 없는데 우린 서로의 비상구가 돼줘야지 않겠어? 하긴 내가 돈 모으는 거 하나는 정말 독하긴 해. 우리 강국이랑 나처럼 푼돈 모아서 애들 교육시키느라 허덕이는 거랑은 다르지. 너는 내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는 거야. 참 대단하다 너. 미래 개척은 무슨.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지. 우리는 공장 아니면 갈 데도 없는 처지인데 악착같이 벌어야지. 안 그러면 이 고단한 삶이 그대로인데. 내 말이 맞아. 그래서 말인데 강국이 요즘 공장 옆 외곽에 새로 짓는 아파트 있잖아? 그거 융자 받아서 이사 갈까 생각 중이래. 애들 학교 때문에라도 시내 근처에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영영은 놀라며 오, 드디어. 잘 생각했어. 지금 이 공장 기숙사 생활 지겹지도 않니? 애들한테도 훨씬 좋을 거야. 물론 집이 멀어지면 내가 널 자주 못 보는 건 좀 아쉽겠지만. 아이고, 령령아. 내가 그걸 걱정해? 넌 마음만 먹으면 버스를 타고서라도 오지 않을 사람이니? 게다가 이사가도 우리가 영원히 절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친구보다 더한 가족이잖아. 영영은 미소 지으며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사 가면 내가 주말마다 맛있는 거 싸서 네 새집 구경하러 갈게. 이사 잘 가. 그리고 짐 정리할 때 언제든지 나 불러. 내가 힘쓰는 일 하나는 잘하잖아. 이웃 아주머니 곁을 지나가며 저 둘은 전생에 자매였대도 믿겠네. 이사가도 매주 찾아와서 밥 같이 먹을 거야. 저런 우정은 돈으로도 못 사지. 령령아,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살자. 영영 은장미의 손을 꼭 잡으며 나도 그래, 장미야. 우리 오래오래 이렇게 살자. 10만 위안의 제한 갈등의 시작. 장미와 그녀의 강국은 외곽의 새 아파트로 이사한 지 벌써 1년. 영영이 살던 낡은 공장 기숙사에서 이곳까지는 버스로만 편도 2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물리적 거리는 20년 우정을 결코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강국의 생일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 안정감은 곧 깨질 운명이었습니다. 근데 여보,
아까 당신이 말한 그 재개발 보상금 얘기 말이야. 영영이도 그 얘기 듣고 왔대. 기숙사가 철거된다고. 아, 그래? 딱하네. 영영이처럼 혼자 사는 사람은 보상도 얼마 안 될 텐데 기숙사 나가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 영영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맞아요. 방 하나에 현금 조금이 전부예요. 그 돈으로는 이 동네 근처에 집 한 채도 못 사죠. 평생 공장에서 번 돈인데 이대로는 너무 억울해서요. 그래서 영영이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대? 엄청 중요한 일이라고. 당신도 좀 같이 들어줘요. 강국은 고개를 끄덕인다. 뭔데? 영영아, 혹시 우리가 도와줄 일이라도 있니? 있으면 말해봐. 우리 사이에. 영영 은숨을 크게 쉬고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현금 봉투를 꺼내며 사실은 두 분한테 부탁드릴 일이 있어요. 제가 지난 20년 동안 두 분에게 받은 우정과 도움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이건 제 모든 것을 걸고 하는 제안이에요. 영영은 봉투에서 두툼한 현금 다발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0만 위안이었습니다. 장미강국 경악. 이게 다 뭐야? 10만 위안이 넘겠는데? 영영아, 넌 무슨 일이야? 네, 그래 맞아요. 정확히 10만 위안이에요. 이 돈 두 분에게 드릴게요. 감사비로. 그리고 이 돈을 받고 강국 아저씨를 저한테 잠시 빌려주세요. 강국은 천천히 떨리는 목소리로 영영아,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빌려달라니? 무슨 뜻이야? 가짜 결혼을 하자는 뜻이에요. 재개발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요. 나 여기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장미는 화를 내면서 말한다. 가짜 결혼? 영영. 야, 너 미쳤어? 내가 지금 우리 부부한테 할 소리야?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영영 음무릎을 꿇으려는 듯 자세를 낮추며 장미야, 제발 내 말 먼저 들어줘. 내가 빌려달라는 건 서류상의 남편일 뿐이야. 나는 강국 아저씨랑 절대 그런 선 넘는 일은 하지 않아. 맹세해. 강국 아저씨는 보상금이 나올 때까지 서류상으로만 내 남편이 되어주면 돼. 재개발 보상 규정을 제가 다 알아봤어요. 합법적인 부부 명의로 주소를 옮겨야 안치주택 두 채와 정당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나처럼 미혼인 사람은 그 자격조차 없어요. 그 말을 들은 장미는 안타까운 눈길로 영영이를 바라보며 테이블 위에 놓인 돈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재 살림살이 넉넉하지 않고 애들 교육비랑 등등이 살림살이가 빠듯한 편이긴 하였으므로 이만한 돈은 확실히 가뭄의 단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남편을 이용해서 내 노후를 설계하겠다는 거잖아. 맞아. 하지만 장미야, 나한테는 너희 부부밖에 없어. 일단 나의 말을 먼저 들어줘. 내 계획은 이거예요. 먼저 너랑 강국 아저씨는 서류상으로만 협의 이혼을 하고, 그리고 나랑 강국 아저씨는 혼인신고 즉 가짜 결혼을 하고 내가 이 동네로 주소를 옮겨 재개발 보상 신청을 해. 그다음 보상금이 나오면 나는 안치주택 두 채와 현금 보상을 받고 곧바로 강국 아저씨랑 나는 이혼을 해. 마지막 너랑 강국 아저씨는 재혼 신고를 하고 이러면 나도 주택 받을 수 있고 너희도 보상금 받고 좋잖아.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셋의 영원한 비밀로 남기는 거야. 강국은 고개를 저으며 이건 너무 위험한 도박이야. 영영아, 서류상으로 이혼했다가 혹시라도 우리가 재결합을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재결합 못할 일은 절대 없어요. 내가 20년 동안 장미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어? 내가 받은 보상금 중에서 가장 좋은 안치주택 한 채는 너희가 나중에 쓸 수 있도록 내가 명의 이전을 약속할 수도 있어. 장미는 현금 봉투를 뚫어져라 바라본다. 머릿속에서는 계산기가 돌아간다.
집 한 채를 추가로 얻고 10만 위안 한화로 약 1,800만 원이라는 현금을 공짜로 얻는다. 애들 대학 등록금 문제로 강국이랑 맨날 싸웠는데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친구가 아무리 딱하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장미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눈빛이 바꾸어지면서 당신이 모자랐다는 게 아니야. 우리가 힘든 거지. 영영이는 그냥 보상금만 받고 바로 떠난다고 했잖아. 우리한테 피해가 오는 것도 아니고 20년 지기 친구가 이렇게까지 부탁하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해야 하는 거야? 영영은 마지막 카드를 꺼내듯이 장미야, 강국 아저씨. 저도 양심이 있어요. 만약 보상금이 현금으로 크게 나온다면 제가 따로 5만 위안을 더 드릴게요. 보상금만 잘 받으면 저는 너와 강국 아저씨가 저에게 준 이 은혜를 평생 갚으며 살 거예요. 강국은 입술을 깨문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니? 우리 셋 다. 딱 석 달만. 영영이가 말한 대로 서류상으로만. 여보,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들어주자. 강국 고개를 떨구고 깊은 한숨을 쉰다. 생각할 시간을 줘. 나는 지금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 당신이랑 영영이 둘 다 나가줘. 나 혼자 있을래? 거래의 성사 욕심의 승리. 그날 밤 장미의 집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10만 위안, 약 1,800만 원의 현금 다발은 20년 우정과 결혼 생활의 가치를 저울질하는 차가운 무게였습니다. 며칠간의 깊은 고민 끝에 돈의 유혹과 아내의 간절함이 강국의 단단했던 양심을 조금씩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며칠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영영이한테 뭐라고 대답할지 결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강국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돈이 다가 아니잖아. 내가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당신이랑 헤어졌다가 영영이랑 결혼했다가 다시 당신이랑 재결합하는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불안하고 위험한 도박인지 당신은 몰라? 그럼 당신은 그 믿음만 가지고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 댈 수 있어요? 현실을 봐요.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해요. 영영이는 우리한테 집 한 채와 현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강국은 주저앉으며 깊은 한숨. 휴, 집 한 채. 그렇긴 그렇지. 나도 인정은 해. 평생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우리 집 한 채 겨우 마련이었는데 공짜로 집 한 채가 더 생긴다는 말에 나도 마음이 흔들리긴 해. 장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가앉는다. 여보, 그렇죠. 우리 한평생 아끼며 일하며 겨우 집 한 채 구했는데 이번 일 도와주면 우리 아들 장가 갈 때 집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강국은 고개를 든다. 그의 눈빛은 체념과 복잡한 계산으로 가득 차 있다. 좋아. 그럼 나한테 조건이 있어. 말해봐요. 첫째, 영영이는 이제부터 이 집으로 자주 오라면 안 돼. 나는 계속 당신이랑 우리 애들 옆에 있어야 해. 둘째, 재개발 보상금이 나오는 즉시 단 하루의 지체도 없이 재결합 서류를 준비해야 해. 셋째, 영영이가 약속한 추가 5만 위안이든 뭐든 나는 바라지 않아. 이 10만 위안으로 충분해. 장미는 안도감에 눈물을 흘린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줘서 정말 고마워요. 영영이한테 바로 말할게요. 당신은 나한테 세상에서 가장 의리 있고 멋있는 남편이에요. 서류상의 배신 이혼과 결혼. 결국 20년 우정과 팍팍한 삶을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이 승리했습니다. 장미와 그녀의 강국은 친구 영영의 가짜 결혼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법적인 서류는 무심하게도 그들의 굳건했던 관계를 공식적으로 끊어놓았습니다. 동사무소 이혼 신고 창구 앞. 장미는 손을 떨면서 여보, 나 손이 떨려서 글씨를 못 쓰겠어. 강국은 착잡한 표정으로 장미의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내가 어떻게 당신 이혼 신고서를 써? 직접 해야지. 이게 진짜 이혼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아? 장미는 결국 울음이 터져 나오면서
나도 후회 안 할 자신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과 내가 다시 재결합할 거라는 걸 믿어요. 나는 영영이를 믿고 당신을 믿어요. 장미가 간신히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20년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같은 날 오후 혼인신고 창구 앞 강국과 영영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강국은 매우 불편한 기색. 영영아, 이 모든 건 네 계획대로만 진행돼야 해. 약속 잊지 마. 나는 너 진짜 남편이 아니야. 영영은 혼인신고서를 엄지로 꾹 누르며 알았어요, 강국 아저씨. 불안하시죠? 하지만 저도 제 운명을 걸었어요. 걱정 마세요. 보상금만 받으면 저는 깨끗하게 물러설게요. 강국은 결국 한숨을 쉬며 서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사진도 찍고 마무리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두 사람에게 결혼증을 건넸습니다. 자, 두 분 축하드립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강국 아저씨, 아니다, 여보. 보세요. 이제 우리도 정식 부부예요. 좋다. 이제 재개발 신청만 하면 돼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장미가 불안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본다. 장미는 혼잣말로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 강국은 나한테 돌아올 거야. 이건 그냥 종이 한 장일 뿐이야. 미뤄진 이혼과 균열. 장미와 강국의 가짜 이혼과 강국과 영영의 가짜 결혼이 이루어진 지 석 달. 강국은 여전히 집에서 장미와 함께 생활했지만 법적인 배우자가 바뀌었다는 사실은 늘 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영영은 틈만 나면 강국의 양복깃을 다듬어 주거나 따뜻한 약차를 건네곤 하면서 세심한 보살핌을 보였습니다. 영영의 전화통화. 장미야. 서류 때문에 이제 서류는 다 끝났어. 곧 보상금 조사단이 나올 수도 있대. 그때까지는 우리가 진짜 부부처럼 행동해야 할 것 같아. 그러니 너 좀 이해해줘. 고마워. 장미는 잠시 멈칫한다. 그래, 알았어. 조심해야지. 빨리 보상금 받고 이 지긋지긋한 일 끝냈으면 좋겠다. 보상금이 최종 승인되고 영영은 현금 보상금 중 5만 위안을 장미에게 건넨다. 영영은 장미의 손에 봉투를 꽉 쥐어준다. 장미야, 이거 받아. 내가 이번에 받은 현금 보상금이 생각보다 엄청 많아. 그리고 너랑 강국이 내 인생을 구해준 은인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장미는 봉투를 보며 영영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럼 이제 약속대로. 영영은 갑자기 미소를 거두고 표정이 미묘하게 변한다. 아니, 아직은 안 돼. 뭐? 왜? 아직인데. 보상금 수령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이혼하면 안 돼. 지금 재개발 지구 전체적으로 가짜 결혼을 잡아내려고 조사 들어간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내가 안치주택 명의 이전까지 완전히 마무리하고 몇 달 동안 진짜 부부처럼 사는 척을 해야 해. 그래야 혹시 조사 들어와도 들통나지 않아. 미안해, 장미야. 좀만 더 기다려줘. 장미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뭐? 몇 달 동안? 몇 달을? 네가 약속한 건 이게 아니잖아. 영영이 조사를 핑계로 이혼을 미루기 시작한 지 2달. 15만 위안의 현금 보상금은 장미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습니다. 법적인 서류 한 장이 영영의 삶을 그리고 강국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영영은 이 가짜 결혼을 통해 난생 처음 가져보는 진짜 가족의 따뜻함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강국은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남자 로서의 감각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영영이 새로 받은 안치주택 주변, 이웃 아주머니들이 영영에게 축하 인사를 건넨다. 아이고, 영영씨. 결혼하고 집까지 봤더니 얼굴이 활짝 피었네? 소문 들었어. 서방님이 그렇게 자상하다면서?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아주머니도 한마디 한다. 맞아. 혼자 살 때보다 훨씬 보기 좋아. 얼굴색도 좋아 보이고 피부도 애기 피부 같네. 역시 여자는 좋은 남편 만나서 살아야 한다니까. 서방님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 영영은 환하게 웃으며
수줍지만 진심을 담아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희 강국이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저희도 행복하게 잘 살게요. 결혼하고 나니 정말 좋아요. 영영의 내면 독백, 진짜 가족, 남편 행복, 30여 년을 혼자 살아온 영영에게 결혼 축하는 생소하면서도 달콤한 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상금을 위한 거래였지만 이웃들의 시선과 축하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공장 노동자가 아닌 강국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기숙사 방이 아닌 강국과 공동 명의로 된 새 아파트의 침실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강국이 서류상으로만 남편이라는 사실은 잊혀졌고 그녀에게 강국은 점점 남자로 다가왔습니다. 무뚝뚝한 장미가 채워주지 못했던 강국의 외로움을 자신이 채워줄 수 있다는 묘한 우월감과 행복감이 그녀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이 관계는 돈으로 시작했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사랑이었습니다. 강국도 영영이와 단둘의 자주 접촉과 그녀의 부드러움에 여태 장미한테서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영영의 새 안치주택. 이사 후 집들이 겸 강국과 영영이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늦은 밤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새집 특유의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습니다. 강국은 술잔을 비우고 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영영아, 나는 이 일이 정말 두려워. 우리가 여기까지 와버렸어. 장미는 점점 날 의심하고 나는 당신한테 익숙해지고 있어. 이건 모두 잘못된 일이야. 영영은 조용히 술을 따르며 눈빛은 슬프지만 단호하다 그러면서 15만 위안을 건너준다. 여보, 당신에게 익숙해지는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도 알잖아요. 제가 여태껏 당신이랑 장미 덕분에 외롭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늘 빈자리가 있었어요. 가족이란 빈자리요. 그리고 이 돈 보상금이에요. 당신 사고 싶은 것 있으면 사세요. 남자는 주머니에 돈 있어야 허리 펴고 다닐 수 있단 말이에요. 강국은 고개를 떨구며 놀란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나한테는 빈자리가 없었다고 생각했니? 장미는 좋은 엄마고 좋은 아내였어.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늘 책임과 돈에 관한 것이었어.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는 아무도 물어봐주지 않았지. 나에게는 가장의 집만 있었지 남편으로서의 존중은 없었어. 그리고 이 돈은 계약에 없는 거잖아. 영영은 강국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는다. 강국은 피하지 않는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섬세하다. 제가 물어볼게요. 당신은 저에게는 법정 남편이에요. 그러니 당신은 이 돈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비록 가짜라고 시작해도 저는 당신이 이 험한 세상에서 잠시 기댈 수 있는 진짜 안식처가 되고 싶었어요. 장미에게도 미안하고 당신한테도 미안하지만 당신이 저한테 편안함을 느끼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강국은 눈을 감고 영영의 손에서 손을 빼며 다시 영영의 손을 잡는다. 여태 느껴보지 못했던 존중감 그리고 죄책감과 갈망이 섞인 숨소리가 들린다. 영영아, 이대로 나가면 모든 게 잘못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건 아니야. 영영은 강국의 손을 뺨에 대며 촉촉한 눈빛으로 진심을 전달한다. 하지만 지금은 서류상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저와 함께 있는 동안만이라도 당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바래요. 당신은 너무 오래 홀로 짊어지고 살았어요. 저에게도 당신에게 마음을 줄 자격이 있다고 말해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없어요. 밖에는 잔잔한 비가 내리고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국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영영을 자신의 앞으로 잡아당기며 갈망에 찬 눈길로 바라보았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두 사람의 숨소리도 거칠어지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억눌렸던 감정의 파도가 밀려오며 술기운과 외로움 그리고 금지된 관계가 주는 묘한 긴장감이 공간을 채워주었습니다. 영령의 눈빛은 애원과 소유욕 사이에서 흔들리고 강국의 눈빛은 절망과 갈망 사이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날 밤 강국과 영령은 가짜 결혼의 선을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강국에게는 20여 년 결혼 생활에서 찾지 못했던 인정과 평온의 도피처였고 영령에게는 진짜 아내가 되고 싶었던 30여 년 외로움의 보상이었습니다. 빗소리에 묻힌 그들의 속삭임은 20여 년 우정과 결혼 생활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새겨 넣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했고 그 외로움은 이 관계를 진짜로 만들어버리는 금단의 열쇠가 되었습니다. 강국은 손으로 영령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영령아, 우리가 너무 멀리 온 건 아닐까?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있을까? 영령은 잠시 눈을 피하며 돌아가긴 왜 돌아가요? 강국 씨, 전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 아니라 제대로 온 것 같아요. 당신 덕분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내라는 걸 느꼈어요. 이젠 다시 혼자 그 방으로 돌아가긴 힘들 것 같아요. 아니,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강국은 대답하지 못한 채 비 내리는 창문을 바라본다. 밤하늘의 빗물이 창문을 가볍게 두드리며 긴 침묵이 공간을 채운다. 강국의 중독, 영령의 여성스러움에 완전히 빠지다. 선을 넘은 후 강국은 죄책감 대신 안식처를 얻었다는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영령의 집에서 자주 밤을 보냈고 장미의 집은 그에게 점점 더 차갑고 불편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영령은 가짜 남편을 진짜 남편으로 만들기 위해 극진한 헌신과 보살핌으로 강국을 사로잡았습니다. 며칠 후 영령의 집. 영령이 강국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주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돼지 고깃찜과 따뜻한 쌀죽이 놓여 있습니다. 영령은 환하게 웃으며 강국의 어깨에 묻은 먼지를 섬세하게 털어준다. 강국, 오늘도 힘내세요. 제가 특별히 당신이 좋아하는 산시식 돼지고기찜을 잔뜩 넣었어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잘 챙겨 먹어야죠.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강국은 도시락을 받아들고 왠지 모를 죄책감과 동시에 감동을 느낀다. 영령아, 고맙다. 도시락은 이제 그만 줘도 돼. 내가 집에서 장미가 차려준 밥 먹고. 영령은 강국의 말을 자르고 그의 넥타이를 매만져준다. 무뚝뚝한 장미에게는 볼 수 없었던 여성스러운 손길이다. 아니에요. 장미는 애들 챙기느라 바쁘잖아요. 제가 당신 몫을 좀 대신할게요. 보세요. 넥타이가 삐뚤어졌네. 내 남편이 이렇게 완벽해야 밖에서도 자신감이 생기죠. 영령은 무릎을 꿇고 앉아 강국에 어제 묻었던 흙먼지 있는 구두를 손수건으로 닦아준다. 구두는 빛이 난다. 영령은 미소 지으며 어제 비 맞아서 신발이 엉망이었는데 이제 반짝반짝 빛나죠? 내 남편이 어깨 펴고 다녀야죠. 강국은 멈칫하며 영령의 섬세한 손길에 묘한 감정을 느낀다. 그는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면서 정말 고마워, 영령아. 당신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 강국은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영령의 집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아침을 먹고 나서는 날이면 공장 동료들은 강국에게 새 신랑 같다는 소리를 했습니다. 영령의 정성스러운 보살핌은 강국의 팍팍한 삶에 오랫동안 부재했던 연애의 감정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그는 장미와의 결혼 초기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여성을 다시 만난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장미의 차갑고 무뚝뚝한 태도와 영령의 극진한 여성적 보살핌과 애교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죄책감은 컸지만 낯선 행복감과 존중은 그 죄책감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영령의 치마자락 없이는 하루를 버티기 힘들 만큼 심리적으로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강국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사 핑계로 새벽에 돌아오는 횟수가 늘었고 장미와의 잠자리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장미는 더 이상 그의 셔츠에 묻은 옅은 향수 냄새를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돈을 얻은 기쁨 대신 배신당한 아내의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돈을 얻었지만 가장 소중한 남편의 마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미의 집. 장미가 밤늦게까지 강국의 귀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술기운에 취해 있다. 장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혼잣말. 오늘이 마지막이야. 내가 이 모든 걸 끝낼 거야. 내가 그에게 받은 상처를 돌려줄 거야. 새벽 3시 강국이 초췌하지만 영영의 보살핌 덕에 깔끔한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지 않지만 얼굴에는 묘한 상기된 기색이 감돕니다. 그는 이제 장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마치 낯선 감옥에 들어서는 것처럼 느낍니다. 장미는 비틀거리며 강국에게 다가선다. 여보, 당신 또 령령집 갔다 왔어? 령령이 집 거기서 뭘 했어? 당신이 말한 조사가 고작 그거였어? 강국은 장미를 밀쳐낸다. 이전보다 훨씬 차갑고 단호하다. 술 냄새나. 웬 술 이렇게 처음 마셨어? 저리 비켜. 피곤해. 당신이 할 말은 항상 그것뿐이야? 장미는 강국의 셔츠 깃을 잡고 손이 떨리며 당신 셔츠에 이 냄새 뭐야? 여자 향수 냄새잖아? 당신 령령이랑 선을 넘었지? 당신 법적 아내는 나 장미가 아니라 령령이라서 그랬어? 솔직히 말해. 당신이 그녀에게 받은 보살핌이 나보다 더 중요해? 진짜 그녀를 좋아해? 강국은 장미의 손을 뿌리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외친다. 아니야. 당신은 왜 자꾸 사람을 못 믿어? 내가 령령이한테 익숙해지는 건 맞아. 그녀는 나한테 소중하다고 말해줬어. 당신은 나한테 돈 얘기만 했지만 당신은 나를 남자 취급하지 않았어. 장미는 울부짖는다. 그의 말에 담긴 뼈아픈 진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익숙해진다니 참 어이없네. 당신은 잠시의 편안함 때문에 20년 가족을 팽개치는 거야. 우리가 돈 벌려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고작 한순간에 유혹에 무너져? 말해봐, 말! 그 여우 같은 년 당신한테 뭘 먹인 거야? 왜? 그때 방문이 열리고 잠에서 깬 큰아들 10대 후반이 나온다. 아들의 얼굴은 불안과 배신감으로 일그러져 있다. 아들은 차갑고 배신감에 찬 목소리로 아빠, 또 새벽이야? 엄마가 매일 울고 있잖아. 아빠 요즘 왜 그래? 회사 출장도 아닌데 왜 안 들어와? 집에 오면 엄마랑 말도 안 섞고. 우리 아빠 맞아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아빠가 령령 이모 남편이 되었다고 놀려요. 넌 참여하지 마. 너희는 몰라도 돼. 너 어서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강국은 아들에게 죄책감에 고개를 숙인다.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래. 미안하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빠에게 등을 돌린다. 가장 깊은 상처는 아이들에게서 온다. 일이 많은데 왜 엄마랑 같이 안 있어? 아빠 방에만 혼자 있잖아. 아빠는 엄마 버리는 거야? 우리 버리는 거야? 우리 령령 이모가 아빠랑 결혼했다는 거 친구들이 진짜냐고 물어봐. 아빠, 대답해봐. 아빠에게 우리가 중요해? 아니면 돈과 령령 이모가 중요해? 아들의 질문은 강국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장미와의 싸움은 죄책감으로 피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배신감과 질책은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령령과의 평온함과 20년 가족의 무너짐 사이에서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하지만 령령이 주는 위로를 잊으려 해도 장미의 차갑고 이제는 히스테리컬한 태도 속에서 그는 다시금 령령의 치맛자락을 찾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령령에게 중독되었고 그 중독은 가족을 버릴 만큼 강력했습니다. 강국은 아들의 눈을 피하며 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갑니다. 장미는 아들의 앞에서 주저앉아 통곡합니다. 남편의 외면과 도피는 장미의 심장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령령에게 마지막 대결을 위한 만남을 통보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장미의 집. 장미와 강국이 싸늘한 긴장감 속에서 령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미는 현금 봉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밤새 울어 부어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오늘 꼭 내 옆에 서야 해요. 당신이 령령이한테 단호하게 말해야 이 모든 게 끝나요. 이 모든 지옥을 끝내줘요. 초인종이 울리고 영령이 들어선다. 영령은 이전보다 훨씬 세련된 모습에 당당함이 넘친다. 그녀는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다. 영령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장미야, 나왔어. 강국이랑 둘이 무슨 일로 나를 불렀니? 설마 우리 보고 이혼 서류에 사인이라도 시킬 생각이었니? 장미는 테이블 위로 현금 봉투를 영령에게 던지듯이 밀어놓는다. 분노에 찬 목소리는 떨린다. 이 돈! 네가 나한테 준 이 돈! 다 필요 없어! 내 보상금도 집도 다 포기할 테니 당장 이혼하고 내 남편 돌려줘! 나는 내 남편이 이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해! 영령은 현금 봉투를 보며 콧방귀를 낀다. 15만 원? 이 돈 받고 집까지 떼어줄 거라고 생각했니? 장미야, 너 너무 순진하다. 네가 이 돈을 받았을 때부터 너는 이미 이 거래에 참가자였어. 그리고 내가 강국을 뺏었다고 생각하니? 장미는 분노에 찬 눈물로 나는 우정을 믿었어! 20년 우정! 너한테 나는 겨우 집 2채를 얻기 위한 도구였니? 너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장난감이었니? 영령은 표정이 싸늘하게 변하며 강국에게 시선을 고정하며 도구? 장미야, 너희는 돈과 집이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나를 이용하려고 했지. 나는 내 인생을 산 것뿐이야. 강국, 당신도 말해봐요. 장미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헌신했는지 알잖아요. 당신의 법적 아내는 나예요. 선택해요. 강국은 괴로워하며 벽에서 무너져 내린다.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한다. 그만해. 둘 다 제발 그만해. 나를 놓아줘. 나는 이제 당신들의 소유물이 아니야. 장미는 울부짖으며 영령에게 달려들 듯 다가선다. 강국의 절규는 무시한다. 령령! 넌 인간도 아니야! 네가 나한테 했던 가족 같은 20년 우정은 고작 이 집 2채와 내 남편을 얻기 위한 연기였니? 넌 나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훔쳐가려고 여태 꾸민 거지. 이 배신자야. 이 여우 같은 년아. 영령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장미의 말을 받아친다. 목소리에는 냉소적인 우월감이 섞여 있다. 배신? 여우? 장미야, 네가 남편을 돈과 맞바꾸겠다고 동의할 때 우리의 우정은 이미 끝났어. 나는 내가 버린 상품을 주어서 내 정성으로 남편으로 만든 것뿐이야. 너는 돈을 선택했고 나는 남편을 가질 기회를 잡았어. 누가 더 비열하지? 누가 여우인데? 장미는 치욕감에 몸을 떤다. 그녀의 시선이 강국에게 향하며 여보, 당신은 듣고만 있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팔았다고? 그럼 당신은 팔리는 물건이었어? 당신이 진짜 남자라면 당장 령령이한테 당신이 내 남편이라고 이혼하자고 소리쳐야지. 강국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든다. 장미의 말은 그에게 결정적인 상처를 입힌다. 장미, 당신은 여전히 나를 소유물로 보는군. 내가 팔리는 물건처럼 느껴졌을 때 당신은 나에게 가장의 무게만 지웠을 뿐 내 외로움은 보지 않았어. 영령은 나에게 남자로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줬어. 당신은 나한테 헌신을 요구했지만 영령은 나한테 평안함을 줬다고. 영령은 강국의 편을 들며 장미를 더욱 몰아세운다. 맞아요, 강국. 장미야, 내가 강국을 밖으로 내몬 거야. 그리고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어. 법적으로 지금 강국의 배우자는 나, 영령이야.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는 건 나고 강국은 나의 동의 없이는 너에게 돌아갈 수 없어. 너는 20년 결혼 생활은 파탄을 냈지만 나의 결혼 생활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장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다. 눈물을 흘리며 호소한다. 령령아, 내가 이혼만 해준다면 내가 주겠다던 집과 돈을 모두 돌려줄게. 제발 내가 주겠다던 재개발 보상금도 하나도 안 받겠다고. 제발 내 남편만 돌려줘.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영령은 단호하게 거절한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강국에 대한 집착이 자리 잡았다. 필요 없어. 나는 이미 집 2채와 충분한 돈을 확보했어. 그리고 강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돈을 줬지만 너는 나에게 남편을 줬어.
이 거래는 이미 성사됐어. 네가 받은 15만 이하는 이 거래의 계약금이야. 한국은 두 여인의 돈 거래에 대한 언급에 몸서리치며 그만! 더 이상 돈 얘기는 하지 마. 당신들의 대화 속에는 사랑도 우정도 존중도 없어. 오직 돈과 소유만이 있을 뿐이야. 나는 당신들의 돈 전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에 지쳤어. 여보, 당신은 지금 나를 돈에 미친 여자로 보는 거예요? 내가 왜 돈을 벌려고 했는지 몰라요? 우리 가족을 지키려고 한 거잖아. 당신의 무능함을 내가 채우려고 했던 거잖아. 그게 바로 너의 실수야. 강국은 무능하지 않았어. 너는 강국이를 믿어주지 않았을 뿐이야. 나는 강국이를 믿어줬고 강국이는 나에게 그의 전부를 줬어. 강국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의 눈빛은 체념과 절망 그리고 혐오로 가득 차 있다. 그 혐오는 자신과 두 여인 모두를 향한 것이다. 나는 이제 이 싸움에서 도망가고 싶어.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의 돈과 우정의 계약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당신들의 욕심이 나를 찢어갈겼어. 당신들은 나를 돈을 얻는 도구로 봤고, 당신은 나를 외로움을 채우는 물건으로 봤어. 나는 당신들의 승패를 가르는 상품이 아니야. 장미는 온몸이 떨린다.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로 마지막 호소를 한다. 당신 지금 무슨 말하는 거야? 도망? 도망이라니. 아이들은, 당신 아들, 딸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이러면 아이들이 아빠에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낄지 생각이나 해봤어? 강국은 테이블 위에 현금 봉투를 영영에게 돌려주며 장미의 눈을 피한다. 영영아, 이 돈은 네가 가져. 네가 이 모든 것을 시작했으니 네가 이 결과를 책임져야 해. 그리고 이 계약은 끝났어. 너도, 나도, 장미도 이 계약으로 승자는 될 수 없어. 영영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눈길은 강국에게 고정된 채 흔들린다. 돈뭉치를 책상에 팽개치며 절망의 목소리로 강국, 당신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이 새 집에서 평생 혼자 지내야 해요. 당신 없이는 이 모든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잖아. 뭐? 사랑한다고? 너희들 뭔 짓거리 한 거야? 이 뻔뻔하고 더러운 나쁜 놈들아! 장미는 미친 듯이 소리쳤다. 강국은 귀찮다는 듯이 단호하게 고개를 젓는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아니, 됐어. 모두 그만해.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고 싶지 않아. 영영아, 너도 나도 이혼 서류에 사인하지 않는 우리는 법적 부부로 남겠지.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도 장미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누군지 다시 생각해 보겠어. 나는 나 자신을 찾아야 해. 더 이상 나를 찾지 마. 당신들의 거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자유를 선택할 거야. 강국은 자신의 공장 유니폼과 통장 몇 개를 챙겨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장미는 주저앉아 통곡하며 그를 막으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영영은 그가 나아간 현관을 쫓아나갔으나 강국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가버렸습니다. 영영은 모든 것을 잃은 듯 멍하니 강국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국이 떠나자 집안에는 싸늘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장미는 남편도 우정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의 통곡은 돈과 집에 눈이 멀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반면 영영은 강국의 마지막 말, 나는 누구에게도 돌아가지 않을 거야. 이 그녀의 심장을 찢어갈겼습니다. 돈으로 남편을 살 수 없다는 잔인한 진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은 승리자도 패배자도 아닌 서로를 파멸시킨 공범이었습니다. 장미의 최후 복수. 며칠 후 장미의 집. 장미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운 듯 초췌하다. 그녀의 눈빛은 증오로 가득 차 있다. 장미는 전화기를 든 채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제가 재개발구역의 명의 이전 문제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이곳에서 돈을 받고 가짜 이혼과 가짜 재혼을 하는 사기 행위가 있어요. 특히 제 이웃영령이라는 사람이 가짜 결혼하였어요. 공모자는 저예요. 제가 자수할게요. 장미는 전화를 끊고
테이블 위 15만 위안 현금 봉투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녀는 영영이 이 돈과 집을 모두 잃고 자신처럼 비참해지기를 원했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만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면 너도 모든 것을 잃어야 해, 영영. 그녀의 마지막 남은 감정은 20년 우정에 대한 배신감과 강국을 빼앗긴 질투가 뒤섞인 증오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모 사실까지 드러날 위험을 감수하고 이 모든 사기극의 연쇄고리를 끊어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파국을 원했고 기꺼이 그 파국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파멸의 시작, 압류 통지서와 뉴스 보도. 며칠 후 영영의 새 아파트. 영영은 강국에게 버려진 후 홀로 식사를 하고 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감이 사라지고 고독만이 남아있다. 딩동. 초인종이 울리고 영영은 문을 연다. 문 앞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정부 관계자가 여러 명이 서 있었다. 정부 관계자. 영영 씨 되십니까? 저희는 재개발 관련 불법 명의 이전 건으로 나왔습니다. 현재 귀하가 소유하신 주택과 보상금 지급 건에 대해 압류 및 지급 정지 통보를 드리러 왔습니다. 귀하의 모든 재산은 조사 기간 동안 동결됩니다. 영영은 압류 통지서를 받아들고 그녀의 몸이 떨린다. 그녀는 돈도 집도 남편도 모두 잃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안 돼요. 이건 내 돈이야. 내가 평생 일해서 받은 보상금이에요. 내가 강국이랑 진짜 결혼했다고. 장미의 집 TV 긴급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재개발구역 가짜 결혼을 통한 명예도용 사기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산시성 A지구에서만 수십 건의 불법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린 사람 모두 사법 처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는 뉴스를 보며 비웃는다. 그녀의 복수가 성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뉴스 화면에 영영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다음 순간 뉴스 속 기자가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한다. 특히 이 사건의 배후에는 돈을 받고 가짜 이혼을 주선한 브로커 겸 가족 공모자들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하고 돈을 받고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전반에 가담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명의를 빌린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받은 전전 배우자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호 파멸. 장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공포가 스며든다. 그녀는 자신이 영영에게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 비록 자수하였지만 칼이 되어 돌아왔음을 깨닫는다. 가짜 이혼, 전 배우자, 돈을 받은 공모자. 그녀는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법의 그물망을 느꼈습니다. 영영을 파멸시키려던 그녀의 복수는 결국 자신의 파멸을 초래했습니다. 그녀가 욕심으로 얻었던 15만 위안은 이제 그녀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 한적한 도시 외곽의 허름한 여관, 강국이 초라한 TV 앞에서 뉴스를 보고 있다. 뉴스 속에는 장미와 영영이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보이고 그가 살았던 재개발 구역이 폐허처럼 찍혀 있습니다. 강국 담배에 불을 붙이며 씁쓸하게 웃는다. 휴, 모두 파괴되었군. 돈 때문에 시작된 일, 결국 돈 때문에 모든 것이 파괴되었구나. 강국의 내면 독백. 그는 잠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는 장미의 몰락과 영영의 파멸, 그리고 아이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치욕을 안겨준 대가였습니다. 그는 도피했지만 죄책감과 파멸의 잔해 속에서 영원히 갇힌 채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의 자유는 고독한 생존이었을 뿐 진정한 행복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통장에서 재산 분할금 명목으로 영영이 주었던 15만 위안이 불법 자금 몰수란 명목으로 빠져나가는 문자가 찍힌다. 강국은 모든 것을 잃었음을 확인하고 담배 연기 속으로 사라진다. 돈은 강국과 장미의 가족을 갈라놓았고 영영의 우정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탐욕은 결국 법이라는 가장 냉혹한 심판을 불렀습니다. 재개발은 그들에게 기회였지만 동시에 지옥으로 가는 통행증이었습니다. 모두가 이기려 했지만
결국 아무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돈도, 사랑도, 우정도. 한순간의 선택이 모두를 잃게 만들었죠. 세상엔 이런저런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를 남겼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 번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하나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